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으로 불리는 분홍색 합성 알약으로 먹거나 흡입하면 공격성이 커지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외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3세의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자, 고등학생까지 지금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마약 범죄 현황은 어떤지 박기대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곽상도 전 민정수석 전 의원이 50억 뇌물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네. 유아인 씨 딱 뜨더라고요. 대마 프로포폴. 저는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명대사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정말 많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냥 공교롭다. 네, 좋습니다. 자,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늘면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범죄가 됐는데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 마약에 취한 중국인이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 마약 유사범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예. 이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요. 네. 2012년엔 359명이었는데 네. 2016년에는 957명, 그리고 2021년에는 2,339명으로 거의 7배 가까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이동이 좀 제한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임에도 2021년, 2019년에 비해서 오히려 마약 사범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성장세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군요. 예. 예. 이 단속 현황을 살피면 코카인, 헤로인 이런 어떤 법상 마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전통적인 마약보다는 특히 이제 향정약물 그 중에서도 필로폰 그리고 신종 마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외국인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이제 가장 문제되는 약은 흔히 야바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네. 이걸 이걸 이제 언론에서 뭐 신종 마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 네. 이건 뭐 사실은 아니고요. 예.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은 약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인증 제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이제 성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가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네네. 동남아 각지에서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태국 현지에서는 개당 100바트, 한 3,500원 정도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지금 이제 대마가 합법화됐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대마와 이제 필로폰은 거의 정반대의 약인데, 네. 사실 이 야바는 태국도 나름대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만,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필로폰은 굉장히 강한 각성제라 예.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기만 하면은 사실 마약 지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독성, 해악,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심각한 굉장히 신체 심합니다. 해악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번만 필로폰을 하더라도 예. 그 뇌의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도파민 관련된. 예. 예. 그래서 이 야바는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상당히 싸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거나 비싸서 네. 국제 우편 등으로 그냥 친척한테 몇 알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네. 특히 이제 산업단지, 농장, 유흥업소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매매하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는 아까 그 적은 사람 중에도 4.7%만이 태국인 마약 사범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38%, 40% 가까이, 그러니까 이 비율이 지금 8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예. 아까 그 수 증가와 합쳐 보면 한 50배가 증가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베트남 마약 사범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네. 자, 일부 국가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마가 합법이 됐는데, 예.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국가가 많고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인 중에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인 미국인들. 네. 이제 대마 합법화가 된 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뭐 기사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마를 과다 흡연해서 네. 사망에 이르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위험합니까 그렇게? 어떤 약물도 과다 복용하면 다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네.
술도 마찬가지고요. 대마를 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술과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군요. 예. 단속이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단속 형태로는 사실 단속이 불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와서 걸어보라든가 아니면 운전을 해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네. 사실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물도 단속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약물을 사실 생각 안 하고 불어보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마 자체로도 그렇게 해악성이 큰데 대마 또 그렇게 뭐 천연 상태로만 쓰는 게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천연 대마는 뭐 위해성이 좀 상대적으로 마약 중에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만 네. 이 스파이스란 합성 대마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THC라고 해서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을 네. 이제 뭐 포풀이, 말린 채소 이런 데다 이제 뿌리는 거죠. 예. 뿌려서 이게 사람한테 먹는 거 아님, 뭐 그냥 말린 야채임,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매를 하는데 네. 이 안에 사실은 대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실제로 대마만 들어갔는지 다른 약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알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네네. 일본에서는 이거 자판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THC라고만 써 있으면 뭐 어린 학생들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C라고도 안 써 있고요. 네. 그냥 향기 나는 풀, 뭐 굿센트 이런 식으로만 써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잘 경각심 있게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맞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들 사는 지역 중심으로 이 스파이스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외국인 마약 범죄가 국내 마약 범죄와 비교해서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이제 궁금한데요. 실제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한국 전체 마약류 범죄 개수라 그래서요. 네. 한국인 중에 마약범이 얼마나 되나 이걸 이제 집계해서 개수를 만드는 게 있는데요. 네네. 한국 전체가 2012년 18 그리고 2020년 35까지 증가해서 그것도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외국인은 2012년에 22였다가 네. 현재는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 상승률도 매우 높고 네. 한국 전체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거의 그 외국인의 마약 범죄가 한국의 마약 범죄를 견인하고 있다. 예, 거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뭐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상태인데, 네. 이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잘 논의되지는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이제 거쳐가는 지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들. 아. 이런 경우들도 외국인 마약 범죄로 잡히거든요. 경유한다? 예. 예. 우리나라를 경유한 화물은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콜롬비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예. 한국에서 출발한 화물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검역을 좀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굳이 한국을 거쳐가는데 이 과정에서 단속이 되면 예. 외국인 마약 범죄라고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높아지는 경우도 첫 번째 있지만 아, 그렇군요. 그걸 떠나서라도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율이 꽤 높은 거는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인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태국에서는 야바가 꽤 일반적이고 미국에서 대만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예.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한국이 뭐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든가 자유로운 해외여행 무엇보다도 지금 인구 구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 예. 또 단점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단순히 그냥 마약 단속을 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 다문화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와야 할 다문화 사회, 이 다문화 사회의 부작용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큰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정리된 의견, 조언 좀 주시죠. 마약은 물론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네. 사회 전체를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근데 외국인들의 경우는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네. 또 뭐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태국인들의 상당수는 야바가 마약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카페인 정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확실한 교육만 이루어지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